안녕하세요. 실버타운, 무엇이 문제일까?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려고 해요. 발표 순서는 인트로, 연구 배경, 입지 조건에 따른 분류, 실버타운의 현 주소, 근본적인 문제점, 해외 사례, 발전 방안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게요. 실버타운에 대하여 들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은퇴 후 실버타운에 들어갈 생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현 주소에 대해, 그리고 수요에 비해 너무 값비싼 금액으로 공급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살펴볼게요. 먼저 실버타운이란, 우리나라 실버타운은 노인촌 또는 노인거주단지라고 노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나 서비스 기능을 갖춘 복합시설로서 사회생활에 은퇴한 고령자들이 집단적 또는 단독적으로 거주하는 데 필요한 주거시설 및 각종 레저, 스포츠, 휴양시설과 노인병원, 노인 커뮤니티 시설 등 각종 서비스 기능을 갖추고 있는 노인 전용 복합시설 단지를 말해요. 실버타운은 인구 증가와 소비 형태의 변화로 인해 고령자와 관련한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실버타운이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현재 고령자 계층은 과거의 고령자 계층과는 다르게 은퇴 이후 노후소득 보장을 바탕으로 자녀들과 따로 살며 적극적인 소비 성향을 가지는 계층으로 분석되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 실버타운은 비싼 입주비와 적자 운영으로 인해 서비스 질이 낮아지고 공실률이 많이 생겨 실버타운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실버타운의 개발이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간단히 어떠한 종류의 실버타운이 있는지 입지 조건에 따라 정리했어요. 입지 조건에 따른 현황,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형. 도시형은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노령인구를 입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의 성공률이 높아요. 즉, 가족과의 교류가 용이하고 생활하기에 편리한 시설이 주위에 많아 도시기능의 활용과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도시지역은 토지 가격대가 비싸고 부지를 확보하기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도시근교형은 위 도시형과는 달리 도시형과 전원형의 중간 형태로 토지 가격이 비교적 저렴하고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이점과 도심과의 교통편과 출퇴근의 편리성으로 비교적 선호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원형은 대도시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중소규모의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선호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중소도시 근교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입소자 모집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나 주거단지의 규모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곳이라면 입주자 모집에 어려움이 덜하죠. 위에 설명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현 주소는 어떨까요? 실버타운은 의료시설을 비롯한 운동과 건강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무료 고령자 복지시설은 정부가 운영비의 90%를 부담하는 반면 유료요양시설은 별도로 정부의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아 입주자의 입주비용으로 운영비용을 충당하고 있어 보증금 및 월 이용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또한 실버타운이라 함은 인간이 자연스런 환경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여생을 보내는 제2의 가정이어야 하기 때문에 실버타운 운영에는 의료기관과의 계약, 문화근린시설, 자원봉사활동과 교육 프로그램, 구체적인 생계활동 마련, 지역사회와의 조화, 고령자 자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게 현실이에요. 또한 아직 사람들에게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해요. 2000년 이후에나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높아지고 있지만 입주율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70.8%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이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분양금, 입주보증금 및 임대료 등이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입주할 만큼 다양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시설이 좋은 곳은 지나치게 비싸고 비용이 낮은 곳은 매력을 느끼기엔 충분하지 못해요. 또한 노인들이 실버타운에 들어가면 버려진다,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도 다른 원인이 될 수 있겠죠. 실버타운의 비활성화를 가져오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제도상의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나누어 봤어요. 먼저 제도상의 문제입니다. 유료형 노복지 시설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면 시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건물의 골조 공사가 2분의 1 정도 완성되어야지만 설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업자 입장으로는 시설 허가 신청을 했다가 만일 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투자한 비용에 대한 손해를 감당해야 한다는 위험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이렇게 건물을 짓는다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운영상에도 여러 문제점이 생기게 되죠. 노인복지시설의 수지 불균형에 따른 적자 운영과 해당 지역의 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종사자를 감원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며 의료 서비스 질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돼요. 또한 노인 대부분은 고령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노인들은 입주 전 생활하던 지역사회와 격리된다는 느낌이나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데, 이들은 현재 살던 지역에서 가능한 가까운 지역의 시설에 입주하기를 희망하나, 대부분의 시설이 도시에서 격리되었거나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대감을 충족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즉, 현재 우리나라의 실버타운 시장은 덜 성숙되어 있으며 부정적인 시각 또한 잔존해 있는 상황인 거죠. 이러한 실상의 파도 효과로 입주율 미달이 발생하고 적자 운영이 지속되는 곳이 많아요. 이와 같은 문제가 지속되면 결국 특색이나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기능이 들어간 실버타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버타운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실버 산업의 발달 정도가 앞서 있고 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는 외국의 현황을 비교하고자 살펴볼게요. 외국의 경우 실버타운의 공급 형태를 보면 국가주도형, 국가간접 참가형, 공동책임형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국가주도형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형태로 영국이 해당되고, 국가간접 참여형은 공공부문에서 직접 주택을 공급하기보다는 제도적인 지원을 통하여 민간 부문에서 실버타운의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유도하는 형태를 의미해요. 노인들의 기본적 욕구는 국가가 직접 개입하고 경제적으로 자립 능력이 있는 노인들은 민간 기업이 담당하는 형태가 일반적이에요. 최근에는 복지자금을 감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간접 참여형 공급 형태로 전환되고 있으며 미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 호주 등이 이에 해당돼요. 마지막으로 공동책임형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책임하에 실버타운을 공급하는 형태로서 대표적으로 독일이 해당되고 있어요. 여러 공급 형태를 가진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4가지의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 유로노인 주택에 입주하고자 하는 노인에게는 입주금이 많다는 점입니다. 실버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현실에 비해 너무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입소를 하지 못하는 노인이 많아요. 시설의 운용적인 면에서 볼 때는 시설의 재정적인 면과 맞물려 있지만 이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에서 해결이 가능해요. 둘, 실버주택의 입지 선정의 곤란. 도시형, 도시근교형, 전원형으로 구분되어지지만 도시형의 인기가 가장 크다는 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실이시죠? 하지만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높은 지가로 부지 확보가 어렵지만 도시에서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노후의 고독감을 해소하려면 지리적으로 가까워야 하겠죠. 셋, 유료 노인주택 개념의 모호성. 규정을 보면 유료 요양시설과 요양시설은 입소 정원이 5명 이상, 유료 노인복지주택은 30세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설비면에서도 시설이 갖추어야 하는 조리실, 세면장 및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면회실 또는 상담실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어요. 노인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입주 대상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유형이 구분되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면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 유료 노인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건강한 노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어요. 넷, 사회적 인식의 부족. 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노인이 전체 인구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는 아직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어 고령화 사회의 추세에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실버타운은 건립되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으로 실버타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다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도 대부분 최저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관련 법도 실버 산업의 활성화를 막고 있어요. 미국 등 선진국과는 달리 실버 산업 건설은 노인복지법,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여러 관계 법규에 묶여 설립 절차가 까다로운 실정이에요. 사회복지의 제도적 장치는 물론이고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한 사람들의 의식도 노인복지를 주춤거리게 만든 한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앞으로 어떠한 실버타운이 더 발전해야 할까요? 실버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노인복지를 위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와 유도를 위해서는 관련 법규를 좀 더 시대적 상황과 현실에 적합한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한 노인복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 관련 법규와 보건사회, 건설부의 긴밀한 협조도 필요해 보여요. 또한 세제 혜택의 부여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여져요. 미국이나 북유럽 국가 등 선진국에서는 노인주거시설 등을 건설 운영하는 데 있어 세제 혜택을 적극 지원하고 있어요. 정부의 건축비 지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실버 산업에 민간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민간 기업을 육성하고 유료 노인 복지시설에 대한 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시설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입주금과 매월 생활비로 지급되는 금액은 고액이어서 일반적인 중산층의 노인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실버타운은 특정 계층을 위한 사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입주금에 대한 형태를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해요.
예를 들어 초기에 고액의 보증금을 전액 납입하고 퇴소 시에 전액 환불받는 형태로 진행되어 왔던 방식을 일정 금액은 보증금 형태로 납입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분할 납부하며 보증금은 일정 비율로 상각되어 퇴소 시에 환불이 진행되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은 초기 보증금 납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운영자의 재정 위험에 대하여도 일부분 위험 부담을 줄여준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향후 고객이 될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이용자가 입주대가로 사업주가 발행하는 종신개인연금 및 의료보험에 일괄 가입하는 사업 방식이에요. 연금 방식의 경우 입주금의 종신개인연금, 의료보험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자의 연령, 성별에 따라 입주금이 다르며 입주자가 입주 후에 집세, 식비, 의료비 등으로 필요한 모든 경비들을 입주 시에 가입한 개인연금보험에서 나오는 연금과 배당금 및 의료보험에서 지급된 보험금에 따라 충당되고 기본적으로 추가 경비는 없는 방식이에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노인 단독 인구가 증가하고 가족제도의 변화, 그리고 경제력 있는 노인 계층의 증가로 인하여 실버 세대들의 욕구가 다양해졌으며 특히 경제력 있는 실버 세대들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후 생활의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편안한 생활을 즐기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계층이 많아지면서 실버타운의 필요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정부 지원의 실버타운에 대한 법과 제도의 부재와 민간 기업들이 투자 기피 현상으로 인하여 아직은 미흡한 상황이며 몇몇 기업들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만 향후 방향과 체계적인 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이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해마다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정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들의 실버타운에 대한 의식 부족은 실버타운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만의 고령화가 아닌 내일의 고령화를 위한 노인복지 정책의 장기적 안목과 외국의 운영 특징과 비교해봄으로써 우리나라 실버타운의 현황과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파악하고 실버타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긍정적인 실버타운의 거주 의향,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다양한 주거와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발생되기 때문에 실버타운의 성격과 기능도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나라 실버 고객들을 위한 한국형 실버타운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 모색하며 제공되는 서비스와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도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실버타운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로 고령화 사회의 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유연한 대응책으로 고령화 시대를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